아, 근데 애기 이거 뭘 골라야 됩니까? 애기요? 보통 뭐 포인트 여건 대충 보고 색깔은 아무 상관없어요. 색깔도 크게 뭐 상관은 없는데 지금 애기에 관련된 얘기만 해도 한참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애기만 위주로 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비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무늬오징어용 애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기란 무엇인가? 우선 이 애기라는 이름은 무늬오징어용 가짜미끼, 무늬오징어용 루어, 이것들을 애기라고 불러요. 일본말이긴 한데 고유명사기 때문에 대체할 말이 없어요. 애기라는 말에 ing를 붙여서 애깅이라는 장르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애기는 보시다시피 물고기 모양을 대체적으로 많이 본떠 만들었어요. 특이하게 이렇게 새우 모양을 본떠 만든 애기도 있고, 회사에 따라서 조금 특성이 있는 애기들도 있어요. 이런 애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멀리 날리기 위해서 같은 호수지만 무게가 조금 더 나가고요. 이런 것들은 안에 구슬이 무게중심을 이동을 시키면서 탁 하면서 조금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게 고안된 애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진짜 물고기처럼 생겼죠. 정리하면 애기는 무늬오징어를 낚을 때 사용하는 가짜미끼 또는 루어를 애기라고 부른다. 그리고 애기는 물고기 모양을 대체적으로 많이 본떠 만들었고, 새우 모양을 본떠 만든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애기의 구조. 맨 앞에 있는 이 쇠로 된 고리를 라인아이라고 부릅니다. 라인을 걸 수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은 여기에 바로 라인을 체결하지 않고 이런 스냅을 이렇게 체결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은 부분에 라인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이 부분은 애기의 눈, 이건 애기의 싱커, 배 쪽으로 쭉 뻗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무게중심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요. 이렇게 했을 때 폴링이 한 45도 정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깔아앉게끔 그렇게 무게중심을 위해서 만든 부분, 이걸 싱커라 그래요. 깃털, 이거는 물고기로 치면 가슴 지느러미를 본뜬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가장 뒷부분에 있는 게 훅이에요. 오징어가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챔질이라는 걸 하면 당겨 올라가면서 덜컥 이렇게 걸리는 거죠. 이걸 훅이라고 하고, 그리고 몸통을 바디라고 하는데, 몸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선형의 모양으로 가장 많이 만들어요. 특이하게 갈매기 모양도 있습니다. 이 바디를 감싸는 천은 보통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안쪽에 먼저 주된 색상을 감아 놓은 속지가 있고, 그 바깥에 겉지라는 걸 또 한 번 더 감아요. 몸통에는 속지와 겉지 두 겹이 감싸져 있습니다. 세 번째, 애기의 호수입니다. 무늬오징어용 애기는 크기별로 나뉘는데요. 2.5호, 3호, 3.5호, 더 크게는 4호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별로 호수를 나누는데요. 길이의 단위는 동양의 길이 단위인 치예요. 치. 한 자가 30.3cm고 한 치는 그 10분의 1인 3.03cm예요. 그래서 2.5 같은 경우에는 7.5cm, 3호 같은 경우에는 약 9cm, 3.5 같은 경우에는 약 10.5cm인데, 그때의 길이는 몸통 끝에서 몸통 끝까지의 길이만을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구사마다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치의 단위로 2.5, 3호, 3.5가 구별이 되고, 4호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안 쓰여요. 준비를 하실 때 2.5호부터 3.5호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5호는 사용 빈도가 적기 때문에 몇 개만 준비를 하시면 되고, 주로 요즘은 추세가 3호를 좀 많이 써요. 준비를 하실 때 3호 비중을 조금 더 많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3.5호를 많이 씁니다. 3.5호를 많이 쓰는 이유는 비거리가 조금 더 잘 나오고, 아무래도 작은 루어를 넣었을 때보다는 큰 루어를 넣었을 때 덩치가 조금이라도 더 큰 아이들이 다가올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호수별로 무게도 조금씩 달라요. 2.5호 같은 경우에는 10g 전후, 3호 같은 경우에는 15g 전후, 3.5호 같은 경우에는 20g 전후 정도,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기의 사이즈에 대한 것도 조금 알아봤습니다. 네 번째, 애기의 타입. 애기의 타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애기는 딥 타입이 있고 노멀 타입이 있고 쉘로우, 슈퍼 쉘로우, 이렇게 네 타입이 있어요. 제품의 각 회사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애기의 타입의 구별은 폴링 속도예요. 폴링 속도.
폴링 속도라는 거는 가라앉는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애기가 1m, 물 안에서 1m 가라앉는데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딥 타입, 노멀 타입, 쉘로우 타입, 슈퍼 쉘로우 타입 이런 식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는데, 딥 타입을 먼저 보면 1m에 가라앉는데 걸리는 시간이 2초에서 뭐 한 2.5초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노멀 타입 같은 경우에는 1m 가라앉는데 하나, 둘, 셋, 3초에서 4초 정도. 이 노멀 타입은 노멀이라고도 부르고 베이직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리고 쉘로우 타입입니다. 쉘로우 타입이라고도 하고 슬로우 타입이라고도 합니다. 회사마다 부르는 명칭이 약간 다른데 얕다, 느리다, 이름에서 유추를 할 수 있듯이 노멀보다 느립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m라고 가정을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슈퍼 쉘로우입니다. 슈퍼 슬로우라고도 하죠. 요것도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8초 전후 내지는 9초 전후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m 깔아놨는데 8, 9초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지루해요. 그래서 쓰는 영역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봄철에 많이 쓰여요. 나중에 시즌별로 애기를 어떤 식으로 세팅하는지도 제가 그건 뒤에 따로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애기는 타입별로도 구별을 하는데요. 각 타입별로 어떤 상황에 쓰이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보통은 수심을 기준으로 많이 나누는데 무늬 오징어의 유형층, 활성도 등에 따라서 또 나눠서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 노멀, 베이직 이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주로 8m권, 수심 8m권 전후에서 많이 써요. 8m 넘어가는 12m, 13m에서도 쓰기도 하는데 연안에서 낚시를 해보면 주로 8m권 전후가 좀 많아요. 슬로우 내지는 쉘로우 이런 타입들은 5m 전후. 자, 그리고 슈퍼 슬로우나 슈퍼 쉘로우 이런 타입들은 3m 전후 내지는 3m 이내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서 사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8m, 5m, 3m 이 정도의 기준이 있는데 8m와 5m, 5m와 3m 그 사이사이에 갭이 있죠. 그 갭에서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m권 같은 경우에는 쉘로우를 써도 되고 슈퍼 쉘로우를 써도 됩니다. 거기서 조류가 조금 있거나 바람이 좀 분다 그런 경우에는 쉘로우를 넣고, 바람도 없고 조류도 없고 나는 천천히 깔아앉히고 싶다 그러면 슈퍼 쉘로우를 넣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유도리를 발휘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수심이 얕다고 노말을 안 쓰느냐, 그런 것은 또 아니에요. 수심이 얕지만 조류가 칼칼칼하고 바람이 강할 때는 노말을 또 쓰기도 합니다. 8, 5, 3m 정도를 나눈다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을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8m 이상의 수심대에서도 간혹 쉘로우에 또 반응을 잘 하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수심이 꽤 깊지만 노멀 타입을 안 쓰고 쉘로우를 쓰기도 하고, 또 얕지만 노멀을 쓰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끔 유도리를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8m권 어느 정도 깊다 그러면 노멀, 한 5m, 5, 6m 어중간하다 그러면 쉘로우, 3m 이내 아주 얕다 그러면 슈퍼 쉘로우, 이렇게 처음에는 구별을 해서 쓰시다가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뭔가 본인만의 조합이 생길 거예요. 그때까지는 일단 기준대로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2.5 같은 경우에는 5, 6초, 6초 전후 이 정도 됩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다섯 번째, 애기의 컬러입니다. 애기의 컬러는 참 많죠. 주황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로만 구별을 할 텐데요. 이렇게 화려한 어필 계열, 그리고 자연에 존재할 것 같은 내추럴 계열, 이렇게 주로 구별을 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살짝 해가 지려고 할 때 붉은 빛이 돌 때는 빨간색 속지, 해가 뜨려고 할 때는 은색 속지, 금색 속지, 이런 게 뭐 좋다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론에 맞춰서 애기를 다 준비를 하려고 하면 해골이 아파요. 일단 우선은 어필 계열과 내추럴 계열만 먼저 구별을 해서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그에 따라서 구비를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어필 계열은 말 그대로 어필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눈에 잘 띄게. 무늬 오징어가 물론 생맹이긴 해요. 근데 생맹이지만 이게 빨간색이다, 노란색이다, 주황색이다, 은색이다, 금색이다 이런 것들은 모를지 몰라도 각 색상마다 명암이라는 게 있죠. 조금 더 진하고 밝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무늬 오징어 시력이 사람으로 치면 한 0.6의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0.6의 시력이면 물 안에서 어느 정도 가시거리가 나온다 치면 한 15m 내에 있는 미끼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필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물이 탁하거나 활성도가 좋을 때 많이 쓰고,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물색이 맑거나 활성도가 떨어질 때, 이럴 때 많이 쓴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무래도 물색이 맑으면 대부분의 어류들이 자신의 몸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에 가까운 색깔, 폴링 속도도 어느 정도 조금씩 느릴 수 있는 애기, 그런 것들 위주로 사용을 한다고 뭔가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는데 알고는 계시고, 근데 이게 맞다라고 결론을 내리지는 않길 바라겠습니다. 물색이 흐리다고 해서 활성도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물색이 맑다고 해서 활성도가 무조건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무늬오징어 낚시를 오래 하면서 느낀 거는 아무 얘기나 던지면 물어요. 오징어만 있으면. 물색이 엄청 탁해요. 수심도 깊고 막연하게 활성도가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컬러 넣었을 때 잘 무는 날이 있고, 물이 얕고 투명해서 잘 안 물 것 같지만 어필을 넣었을 때 잘 무는 그런 날도 있어요. 오징어 낚시를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떤 경우가 대표적이냐면, 오징어가 안 물어서 이 얘기도 썼다가 저 얘기도 썼다가 막 돌아가면서 낚시를 하겠죠. 그러다가 이 얘기에 덜컥 오징어가 물었다. 그러면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이 얘기에 오징어가 잘 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10개 애기를 가지고 있지만 이 애기를 5시간 이상 사용을 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사용시간이 길수록 오징어를 잡을 확률이 높겠죠. 근데 그 사실은 망각한 채 막연하게 이 색깔 컬러가 오징어 잘 문다 라고 착각 아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컬러에 연연하지 말자. 있는 거 잘 돌려 쓰면 오징어가 있는 곳에 내 애기가 들어가면 대부분 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징어는 공격성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애기가 이렇게 펄짝펄짝 뛰어 올라서 천천히 깔아앉고 다 죽어가는 듯한 미끼의 모양을 연출하면 와서 달려듭니다.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점은, 똑같은 애기로 오징어를 막 잡아냈습니다. 잡아냈는데 어느 순간에 입질이 뚝 끊긴다. 그럴 때는 빨리 애기를 다른 컬러로 바꿔보는 것도 좋아요. 똑같은 애기가 계속 깔짝깔짝거리면 처음에 호기심으로 몰렸던 아이들이 호기심이 조금 떨어지기도 해요. 조가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색깔을 한번 바꿔보는 것. 그리고 안 물면 여러가지 애기의 타입과 색깔을 돌려가면서 써보는 거예요. 어느 게 잘 문다 이런 건 없어요. 돌려 쓰다 보면 얻어걸리겠죠. 그럼 그 애기를 집중적으로 쓰고, 또 안 물면 또 다른 거 바꾸고, 그런 식으로 하시라고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색상이 이런 케이무라 색상이에요. 케이무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말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합성어. 형광색을 일본말로 하면 케이코우예요. 케이코우의 앞글자 K, 보라색이 일본말로 무라사키예요. 무라사키의 앞글자 무라, 그 두 단어를 합성을 해가지고 케이무라라는 단어를 조구사에서 만들어냈어요. 근데 오징어 같은 대부분의 바다 생명체들은 자외선도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해요. 사람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오징어 눈에는 가장 잘 보이는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째, 애기 세팅 방법이에요. 이것도 역시 정해진 건 없습니다. 본인 세팅에 참고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본 시즌이라고 불리는 8월 말에서부터 한 11월 중하순, 그리고 봄 대물 시즌이죠. 4월 말에서 한 7월 초까지 두 시즌으로 크게 나뉩니다. 가을 시즌 세팅법을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3호 애기와 3.5를 준비를 하는데, 일단 20개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20개 기준으로 3호 12개, 3.5 8개를 들고 다닙니다. 3호 12개 중에 노멀 타입을 8개를 챙겨 다니는데 4개는 어필, 4개는 내추럴, 그리고 쉘로 타입을 4개 챙겨 다니는데 2개는 어필, 2개는 내추럴, 총 12개 정도 들고 다니고, 3.5 같은 경우에는 총 8개를 들고 다니는데 노멀 타입을 6개 가지고 다니고, 어필 계열 3개, 내추럴 계열 3개, 그리고 3.5 쉘로 같은 경우에는 2개를 챙겨 다니는데 어필 하나, 내추럴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총 20개 정도를 챙겨 다니고, 이런 저가형 애기, 탐색용이라고 하죠. 한 서너 개 정도 들고 다니면 지형 파악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본 시즌 초반에는 이런 2.5도 많이 쓰여요. 20개 정도 세팅하고 탐색용으로 2~3개 챙기고 2.5도 한두 개 정도 챙기고, 이렇게 세팅을 저는 하고 다닙니다.
시즌 초반에 2.5가 주력인 분들도 많이 있는데 조금 더 입질은 많이 받겠죠. 근데 CR이 너무 작아요. 웬만하면 시즌 초반이라도 3호를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리고, 한 9월 말 10월 초쯤 되면 주력이 3.5로 바뀔 거예요. 그럴 때는 12개 8개의 비율을 서로 바꾸면 됩니다. 자, 그리고 5월에서 7월 대물 시즌, 봄 시즌, 그때 사용하는 애기 세팅 방법도 설명을 드릴게요. 역시나 20개 기준입니다. 이때는 3호 10개, 3.5 10개 이 정도 비율로 챙기고, 3호 10개 중에 쉘로우 4개를 챙기는데 어필 계열 2개, 내추럴 계열 2개, 슈퍼 쉘로우는 6개 정도 챙기고 어필 3개, 내추럴 3개, 그리고 3.5 쉘로우 같은 경우에는 4개를 챙겨요. 4개 중에 2개는 어필, 2개는 내추럴. 3.5 슈퍼 쉘로우는 6개를 챙겨요. 6개 중에 어필 3개, 내추럴 3개. 색깔은 반반 굳이 안 지켜도 됩니다. 그 정도 비율로 챙길 수 있으면 챙기라는 뜻이에요. 노멀 타입도 한두 개 정도는 챙기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20개 기준으로 해서 가을 시즌과 봄 시즌에 세팅을 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애기에 관련돼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조금 길게 나눠봤는데요. 혹시나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